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최근에 출고한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라피 차량입니다. P530 모델이고요. 오늘은 이 차량 시승기 겸 휠타이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를 해보러 가려고 하는데, 휠이 22인치 모델인데 차를 출고할 때 빨리 출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걸 선택할 겨를이 없었어요. 딜러분이 찝어주는 휠로 출고를 했는데, 디자인이 예전에 타던 펠리세이드 같은 디자인이고 휠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라서 이걸 좀 교체해보려 합니다. 하남으로 좀 이동을 해서 어떤 휠이 있는지 살펴보고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으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 대기 기간이 가솔린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숏바디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정도, 디젤 모델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롱바디 버전을 사려고 했는데 딜러분께서 롱바디랑 숏바디의 금액차가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셔서, 보통 혼자 운전을 하다 보니까 롱바디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금액 차이도 좀 크다 보니까 숏바디로 결정을 했는데, 출시되고 나서 보니까 금액 차이가 600만 원밖에 나지 않아서 롱바디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현재는 숏바디보다는 확실히 롱바디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성인분들을 태우고 다니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숏바디를 좀 타다가 롱바디로 바꾸려고 다시 또 대기를 걸어놨습니다. 요즘에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사를 KB 캐피탈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레인지로버를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클레임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도 레인지로버 쪽에서는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승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뒷바퀴 리어 엑셀이라고 그러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바퀴가 이제 앞바퀴랑 같이 돌아가는 그런 기능인데, 요즘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이런 기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차들 위주로 이제 많이 들어가죠. 이 기능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좁은 그 골목에서 꺾어 나갈 때 이렇게 큰 차들은 사실 돌아 나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 기능이 생기면서 되게 작은 차를 운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 구형 모델이나 신형 모델이나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요 실내 봤을 때는 계기판이라던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화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터치감도 전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전에는 이거 누르면 에러 난 적도 많고 클릭했을 때 잘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되게 빨라지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라던가 휴대폰과 이제 연동된 이런 기능들도 넣어놔서 주행하는데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기차도 많이 타보고, 뭐 테슬라라던가 다양한 이제 차들 요즘에 좀 시승을 해보는데, 테슬라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사용해 본 뒤로는 웬만한 차들의 인터페이스는 편하다고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이 차도 보면은 아이콘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진짜 좀 어수선해요. 아,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정도로 사용이 되게 좀 불편한 감이 있다. 시트의 요추라던가 이런 것도 이 안에 직접 다 들어가서 세팅을 해야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 색깔 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하단부에 무드등으로 된 거, 이런 거 교체하는 기능들이 요 안에 다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공조기에 대한 부분, 요것도 되게 불편해요. 온도 조절은 그냥 요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통풍 시트라던가 그런 거는 눌러서 별도로 해야 돼요. 옛날에 중국 제품들이 이렇게 눌러서 땡기고 막 하는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녹아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하나, 전면 유리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전면 유리의 열선 같은 경우에 되게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감이라던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약간 아지랑이처럼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2억 3천 정도 하는데, 구형 모델이랑 비교하자고 하면 5.0 슈퍼차저 모델이랑 아마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5.0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 밟았을 때 굉장히 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악셀링이었다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BMW 8기통 그 엔진을 넣다 보니까 스포츠 SUV를 타는 그런 느낌이 나서 젊은 층들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레인지로버의 묵직한 그런 출력에 비하면 뭔가 좀 날티나는 그런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엑셀 질감이 개인적으로 스포츠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제 마음에 안 든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출력이 낮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2.7톤인데 나가는 게 3000cc 스포츠 세단 정도의 가속력으로 나가요. 차가 또 굉장히 크고 무거운 게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위력감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던가 이런 차량에 비해서는 나가는 게 확실히 더디고 하체가 좀 굼뜨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만, 이 차의 전체적인 컨셉을 생각했을 때는 전혀 답답하거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킹도 차 덩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다들 승차감에 대해서 되게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도 승차감이 워낙 좋았고, 이 차의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다들 컬리넌을 뽑는데, 컬리넌이랑은 승차감이 조금 다릅니다. 얘는 컬리넌보다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고,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두둥실 물침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S클래스랑 레인지로버의 그 승차감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내나 이런 데를 다닐 때는 S클래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고속주행이나 양지턱이 많이 없는 데들 있죠. 그런 데는 레인지로버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SUV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방지턱이 심한 곳을 갈 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한 승차감을 가진 차가 웬만한 세단이나 SUV 통틀어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은 이중 접합 유리가 돼 있는데 얇은 유리 2장이 돼 있다 보니까 달릴 때 좌우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이게 도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어 안쪽에 있는 흡음재나 이런 것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제가 잘 돼 있고 조용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뽑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매장에 왔던 차 중에 하나도 조립이 잘못돼갖고 오른쪽 A필러 유리 쪽에서 바람 소리가 엄청 많이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 차도 AS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제 거랑 비슷한 시기에 출고되는 차들이 있었는데 누수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출고 정지가 됐습니다. 뽑기가 좋으면은 즐겁게 탈 수 있는 차지만 뽑기를 한번 잘못하면 다시는 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생기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인지로버나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이 전기차로 넘어가면 진짜 퀄리티 좋은 차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BMW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도 뭐 이 엔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는 것처럼 약간 좀 꿀렁꿀렁 거릴 때가 있어서, 전기차를 타다가 내연기관을 타면 내가 왜 이렇게 비싼 고급류를 넣으면서 꿀렁대는 차를 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롤스로이스에서도 첫 번째 전기차 스펙터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마 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승차감이나 주행 질감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아마 레인지로버도 이거 다음 버전에는 순수 전기차 버전의 레인지로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장점 중에 또 뒷자리가 숏바디랑 롱바디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키가 180인 분들이 뒷자리 차도 천장까지 높이도 굉장히 여유 있고 레그룸도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차 자체가 굉장히 휠베이스가 되게 길어서 공간감이 되게 좋기 때문에 운전하기 좀 편한 걸 원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숏바디를 타셔도 굉장히 만족감이 좋을 것 같아요.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차가 원체 길다 보니까 주차라던가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 이제 지나갈 때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2인치 휠을 골랐는데, 원자재 이슈 때문에 또 알루미늄으로 휠들을 만들다 보니까 23인치는 또 선택이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23인치로 갈지 22인치 다른 디자인으로 갈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가서 한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시죠. 네, 인천 매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차량이 이제 올라갑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건물 너무 멋있습니다. 올 때마다. 요즘에 금리 많이 올라갖고 저도 지금 죽겠는데 사장님도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같이 힘 좀 내시죠. 네. 휠 좀 추천 좀 받으려고 하는데, 예전부터 제가 좀 끼고 싶었던 휠이 있거든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쁘다. 와, 지금 제 거 끼고 있는 것보다 스포크가 길어서 그런지 훨씬 더 커 보이네요. 커 보이는 것도 확실히 커 보이고, 디자인 자체가 아예 신정이랑 아예 틀려요.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신정처럼 블랙 계열로 많이 가시고, 화사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 많이 하시고. 퀄리티가 진짜 좋다. 아, 단조예요? 강성도 잘 나오겠네. 저도 이거 예전에 레인지로버 타고 오신 분들이 이 휠 많이 끼고 있어가지고 레인지로버 사면 이거 휠 껴야지 이 생각 많이 했었었는데 잘 됐네요. 이걸로 오늘 장착 좀 해주시고요. 여기 타이어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겨울에 이제 윈터 타이어 시즌이다 보니까 겨울용 타이어를 저희가 좀 많이 작업을 해드려요. 사장님은 눈이 많이 오고 추워야 돈을 많이 버시겠네요. 저희는 겨울이 가장 바쁩니다. 겨울이 시즌이시구나. 그러면 이거 타이어 교체하고 나면은 원래 타이어는 어떻게 해요? 차주분이 가져가요? 아니, 제가 실내에서 이제 보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비용이 이제 1년에 10만 원. 아, 싸다. 부피도 진짜 큰데 이렇게 비슷한 거 4개가 남는 거잖아요. 보관을 하지 않으면 작업하기도 힘들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면 타이어 고무 냄새가 또 엄청 나거든요. 보관을 안 하면 저희가 또 판매하기도 힘든 시점이라.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 다시 원상 복구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나네요? 보통 인치별로 틀린데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포르쉐나 뭐 네. 람보르나 뭐 센터럭 차량 같은 경우는 14만 원. 저도 요번에 눈 많이 오면 바꿔야 되는데. 한번 경험해보시면 요즘 체인 사업이 망했잖아요. 이제 윈터 타이어가 보편화되면서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레인지로버 거는 윈터 타이어 얼마 정도예요 이거? 아직 23인치는 제가 알기로는 출시가 그렇게 안 된 것 같고, 22인치는 저희가 올해는 준비했는데 보통 200만 원 후반대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타이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럴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눈 좀 오면 한번 다시 또 교체하러 오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차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포크가 기니까 휠이 되게 커 보이네요. 펜다가 넓어서 그런지 22인치 휠인데도 불구하고 휠하우스가 조금 남아 보이긴 하는데 승차감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22인치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윈터 타이어 할 때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타이어는 바꾸지 않고 휠만 바꿨기 때문에 인치수가 그대로다 보니까 승차감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조 휠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볍고 강성이 강한 그런 휠이라서 좀 타봐야 되겠지만 만족도는 순정만큼이나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메르디안 오디오, 레인지로버 오디오 좀 좋다는 그런 평이 좀 많이 있죠. 실제로 들어보면 사실 이 오디오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유닛도 기존 이 2옴짜리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던 미드우퍼 대신에 이제 8옴짜리 임피던스가 가진 미드우퍼가 이제 장착이 되면서 베이스가 전보다는 타격감이 조금 더 좋은 그런 이제 베이스를 내어주고, 중고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립적이면서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이제 사운드를 가지고는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목소리가 약간 좀 안개 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조금 낮은 볼륨에서 선명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데모카 이제 세팅을 하면서 개선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레인지로버 타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이제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 디자인, 이거는 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말씀을 했지만 어디 하나 사실 흠잡을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보이겠지만은 플라스틱이 쓰여진 곳이 거의 없고, 거의 웬만한 곳들은 대부분 다 가죽을 써서 굉장히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차오디오랑 방음을 좀 보강해서 이 차에서 조금 더 럭셔리한 실내의 음질이나 정숙성을 한번 만드는데 포인트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